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불붙는 무상급식 논란, 그 쟁점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무상급식 논란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결국 이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결국 모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그런 대립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재원은 한정됐는데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보편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또 부자인 사람한테까지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은 또 그건 결국 불편한 그런 내용들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급식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해주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가는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무상급식 대신 나온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한 의견도 아주 분분하던데요. 이제 결국은 이제 무상급식의 재원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서민 자녀들의 공부할 수 있는 교육, 결국 뭐 교재비를 준다든지 또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지원을 하자. 그래서 미래의 세대, 아이들은 미래의 세대인데 그 미래의 세대들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에 나갈 재원으로 결국 교육 쪽으로 재원을 전용하고 돌리자, 이런 취지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제일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정서라든지 또 기본적인 생존에 관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경제 논리보다 더 위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논리 또는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무상급식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또는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논쟁이 많죠.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그것에 있어서 그걸 주장하는 양측에서는 그것이 이제 다 타당한 자기들의 논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의무교육 활동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요? 우리나라 헌법 31조에 초등교육은 이제 의무교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의 범위가 무상급식 또는 교재를 주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입니다. 재원이 많으면 뭐 무상급식을 넘어서 5까지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재원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정이 이제 점차 부채가 많아지고 이 부채가 폭발할 지경까지 커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무상으로 급식해주다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 재원을 어디서 감당할 것이냐. 근데 이제 증세를 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증세 없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결국 자원 배분으로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재원 배분에서 후순위로 이제 밀려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부모들은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심각하잖아요. 저출산이 이 상태로 1.04 이 정도 출산율이 300년만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답니다.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를 더 낳으면 무상급식비가 1년에 한 60만 원은 들어가는데 둘 낳으면 더 들어가고 셋 낳으면 더 들어가고 저출산에 대해서도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급식을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 예. 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을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으로 따지기에는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이들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입장을 보지 않고 그대로 판단하면 사실은 국가 발전에도 손실이 올 수도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 이것은 확실히 맞다 하고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도 강하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그 입장을 통계로 낸 걸 보니까 한 67, 8%가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일부만 하는 선별적 복지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 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상급식 논란 이건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이념 갈등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자. 똑같이. 그 이제 상당히 진보적이고 기치가 굉장히 선명하고 명분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가 간결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얻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선별적 복지가 궁극적으로 일정 기존 자원 내에서 효율화시키고 또 경제 논리를 넘어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일부만 해주는 것이 결국 아이들한테도 좋다. 이런 게 제대로 홍보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니까 실제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인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무상급식 중단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죠. 밀고 나가는 방법이 너무 저돌적이면 저돌적이라서 그러면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저항을 많이 받으면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시민단체들도 속속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아주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은 사실은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쟁점화가 되면 갈등은 생기는 것이고 갈등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이 갈등을 포퓰리즘화 시켜서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정권 창출 방법으로 이용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본인들이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결국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 집단이라든지 어떤 특정 정파들이라든지 특정 그 보수나 혁신 양쪽 계층의 파벌을 위해서만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면 결국은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정치 쟁점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당사자인데 당사자들한테는 이제 선거권이 없으니까 당사자들의 입장이 잘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들한테 선거권이 있다 그러면 그 많은 표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의견을 들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입장도 듣고 사실은 선별적 복지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재원이 부족하면 있는 재원 갖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 재원 국가 재원 중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재원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무상급식으로 인한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해주고 또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자존감에 상처가 입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는 차상위 뭐 하위 계층이라는 요새 이제 인터넷 스쿨뱅킹 계좌가 있어요. 스쿨뱅킹 계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모 이름으로 급식비를 쏴주면 그러면 그 차상위 하위 계층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은 급식을 해주고 방법론이 있다. 또 급식을 안 해주면 이 안 해주는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부모들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부모들도 세금을 많이 내는 소득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좀 하위 계층 소득 계층한테 지원을 해주는 자연적인 소득 배분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 견해로는 재원이 한정됐는데 그거를 보편적 복지를 하는 거 좋죠. 재원이 없을 때는 빚이 결국 점점 커지면 임계점에서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발하게 되면 다른 것조차도 재원 배분이 어려우니까 더 빚이 늘어나기 전에 네. 또 재원이 더 커지지 않으니까 예. 이 재원 범위 내에서 예. 선별적 복지를 하되 예.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귀합해서 예.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기준점을 찾아서 예. 국민들의 저항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기준점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 예. 이제 국민적 예. 저항에 의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예.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죠. 예. 일방적이 되면 안 되겠다. 예. 교육을 잘해보자고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중한 접근과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길러내는 일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공유되고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